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과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히 사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랑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음료 사이즈를 업해서 주거나 컵에 그림을 그려주는 등 처음에는 친근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신랑이 제가 대학교 동기인 걸 알아채고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고 당시 외로움을 많이 타던 저는 그렇게 신랑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당시 저희 집에 신랑이 놀러 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신랑은 새벽이라도 외박은 하지 않고 꼭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30살이 넘은 남자의 행동 같진 않아서 의아하긴 했지만 잠버릇이 안 좋다거나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마보이의 기질은 보이지 않아서 그러려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년 정도 연애를 한 이후 신랑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도 별다른 말 없이 편하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1년 정도 더 연애를 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혼집은 시댁에서 준비해 주셨고 저희 집에서는 대신 저희 신랑의 차를 바꾸고 혼수를 해서 결국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이 예전에 갖고 있던 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셨는데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던 저의 요청으로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매일 산책도 하고 시간이 될 때는 마당에서 잡기놀이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댁에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결혼은 몇 달이 지나서 안부 인사도 할 겸 찾아뵈었을 때였는데 그날 세모눈을 뜨고 저희 부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밥은 잘 해먹니? 네, 제가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챙기고 있고 저녁도 집에서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옷이 왜 이렇게 구김이 져 있어? 아, 이거 신랑이 빨래를 잘못 널어서요. 어머님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아직 신혼집에 다리미가 없어서 그냥 입었어요. 빨래도 네가 해. 그거 손 많이 가고 관리도 어려운데. 같이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쩐지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가 있긴 했었는데 여느 시어머니들이 그렇듯 본인 아들을 챙기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랑이 시댁과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신랑과 저의 일정이나 생활 습관 등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밥을 먹고 있으면 가끔 전화가 와서는 요즘 고등어가 철인 것 같다면서 고등어 반찬을 먹고 먹을 때 양배추도 좀 쪄서 먹으면 좋다던지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했고 신랑은 그냥 우연일 뿐이라면서 허허 웃더군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시아버님은 개털 알러지가 있으셔서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돌돌이로 개털을 일일이 제거하고 출발을 하는데 강아지가 흰색 포메라니안을 키우다 보니 털이 정말 많이 날리는데 그날도 그렇게 털을 나름 깨끗이 떼고 시댁에 갔는데도 시아버님은 기침을 계속하셨고 저는 뻘쭘해서 밥을 급히 먹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아버님 옷에 강아지 털이 묻어 있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강아지 만지고 오셨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나 개 싫어하는 거 몰라? 아버님 어깨에 강아지 털이 묻어 있어서요. 먼지야. 네? 아, 먼지 묻은 거라고. 왜 저렇게 성질을 내는지 모를 시아버님을 뒤로하고 신랑과 차를 타고 가다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님 우리 집에 오셨나? 털이 긴 게 어쩐지 우리 집 강아지 털 같네. 아, 먼지라잖아.
누가 봐도 개 털뭉치였는데 무슨 먼지야. 그런가? 근데 난 잘 모르겠던데. 아니, 우리 집 강아지가 털이 이것저것 섞인 느낌이라 색이 여러 개인데 비슷하더라고. 그렇게 신랑과 우스갯소리를 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둘이 커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강아지가 현관문으로 쫓아 나오면서 저희를 반겼고 저희는 한참 강아지와 놀아주다가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러다 집안에서 기침 소리 같은 게 들렸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인가 걱정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갔더니 다락방 계단에서 짖고 있는 저희 집 강아지가 있었고 부엌에는 자기 전에는 없었던 물장과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자고 있던 신랑을 깨워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당신 혹시 자기 전에 약 먹었어? 무슨 약? 부엌에 약봉지랑 물이 있어서. 아, 감기 기운 있어서. 난 그것도 몰랐네. 그보다 다락방에 같이 올라가 보자. 갑자기 다락은 왜? 아니, 아무래도 뭔가 찝찝해서. 뭐가? 강아지가 밤만 되면 저기를 보고 짖고 낮에도 가끔 다락방 앞에 가서 분을 긁어. 그냥 자. 거기 뭐 없어. 그래도 찝찝해서 이렇게 못 자겠어. 신랑은 다락방 안에는 정리 안 된 짐들이 다 있어서 먼지도 많다고 하면서 날 밝을 때 주말에 보자고 하면서 먼저 자러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얼른 자자며 신랑은 재촉했지만 저는 궁금해서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제가 다락방 문에 손을 얹은 순간 다락방 안에서는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내려와서 신랑을 보니 벽에 붙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다다다다 올라가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앞쪽으로 잡동사니들이 있었고 그 뒤를 보니 매트리스와 이불 그리고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긴 웬일이세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와봤다. 그렇게 말을 하는 시아버님의 뒤를 돌아보니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이것저것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을 밀치고 가서 그 서류들을 보니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망보험 증명서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제 재산을 신랑에게 넘긴다는 듯한 유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필체와 비슷했고요. 아마 요즘 어려워진 사업 때문에 저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오한이 벙벙한 저희 뒤에서 신랑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본인은 정말 모르고 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신랑과 시아버님을 보고 있으니 제가 그 집에 있는 순간까지도 위험할 것 같아서 다급하게 두 사람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저희 집 앞에는 CCTV가 많이 있었고 저는 딱히 신고할 명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무단 가택 침입으로 시아버님을 신고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들네 집에 놀러 간 게 무슨 잘못이냐며 우겼지만 제가 강아지를 보려고 설치해둔 홈캠에서 시아버님이 저희가 없는 빈집을 돌아다니고 집안에서 강아지를 학대하고 저희가 없을 때 벽에 묶어놓는 점 등이 포착되어 동물학대죄가 추가되어 있었고 제가 가입하지 않는 보험들을 제가 썼거나 휴대폰을 두고 갔을 때 보험 전화를 대신 받아서 가입을 하는 등 보험 사기의 범죄까지 이심이 되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부동산에 내어놓은 상태이고 대출이란 대출도 이미 다 끌어다 쓰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이 7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 보험금이 나오려면 보험비로만 웬만한 사람들은 한 달치 월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은 명백한 사기라고 하면서 결혼 무효 소송이라도 진행을 해야겠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무탈하게 이 사실을 알아챈 것만으로도 1,000원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희 강아지 털에 시아버님이 기침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았다면 알러지약을 먹으러 내려온 시아버님은 몰랐을 테고, 저는 정말 그 부자의 계획대로 지금쯤 어디선가 변사체로 묻혀 있을지, 사고사로 죽었을지 알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신랑한테 청소랑 빨래 시키는 걸 보고는 더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본인들 시대 같았으면 가당치도 않을 일이라고요. 몇 달을 시아버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냈다고 생각하니 오싹하기도 하면서, 그동안 위에서 저희 부부를 엿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무섭고,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어디 갈 때마다 누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과 진료도 보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이 병원 기록도 다 시댁 쪽에서 받아낼 겁니다. 신랑은 이 사실이 저희 집으로 전해지자 저희 부모님께 정말 신나게 맞았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편이야 할 신랑이 제 편은커녕 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아버님이 시킨 일이라고는 하지만 용담이 안 돼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저 같은 일 겪으신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무섭고 소름 끼치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